네, 잔멸거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이죠. 우리 아이의 진로지도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고민도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해 주실 진로직업 상담사 허재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홀랜드의 육각형 이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리아색해서 사람의 유형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눈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홀랜드 유형에 대해서. 네, 네. 자, 그 6가지를 이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6가지가 일단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네. 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영어 이니셜을 따서 리아색이라고 많이 네. 얘기를 하는데요. 현장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장형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이제 뭐 기계랑 상대하는 게 더 편하다. 사람 상대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사람이랑 대하면 왠지 내가 피곤하고 힘든데 기계랑 얘기하고 있으면 난 기계가 애인이다. 뭐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질서 정연하고 뭐 구체적인 대상, 그다음에 뭔가 딱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신체 활동 같은 걸 좋아하시죠. 근데 네. 반면에 싫어하시는 것들은 뭐 치료적인 활동이나 교육적인 거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뭔가 단계를 거쳐 교육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 좀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고 예, 바로 결과물이 좀 딱 떨어지는 그런 형태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게 이제 현장형인 거고 네. 그다음에가 탐구형이죠? 네, 탐구형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이나 조사 같은 연구를 좀 깊이 하시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우리 아이가 좀 뭐 하나를 봐도 좀 깊이 있게 판다라고 하면 아, 우리 아이가 탐구형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탐구형 같은 게 싫어하는 스타일은요. 반복적인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한 거 또 하라 그러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되게 싫어한다거나 뭐 이러면 아, 좀 탐구형이 아닐까? 깊이 있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데 반복적인 걸 싫어한다. 라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탐구형에 네. 들어가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6가지 중에 지금 2가지를 우리가 살펴본 거죠. 현장형과 탐구형을 살펴봤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술형이 있습니다. 네. 예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작이나 연극, 그다음에 뭐 연예인 같은 분들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창작 활동 같은 걸 많이 좋아하시죠. 네. 근데 이분들이 또 안 되는 게 뭐냐? 학교 다니는 거? 네, 그도 체계적이고 너무 맞아요. 그거 네.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등교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방에 가보면요.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책상 맞아요. 너무 지저분하고요. 네. 진짜 제자리에 꽂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네. 그거를 어머님들 보시면 아, 진짜 짜증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애가 예술형이다. 그러면 미치고 팔짝 뛰죠, 진짜. 네. 이거 빨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예. 아이들은 또 그런 데서 또 창작 또 욕구가 발생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 좀 이제 지켜봐 주시는 것도 근데 좋을 것 뭐 같습니다. 아무나 뭐 내 방이 더럽다고 난 예술형이야 이러면 안 그건 되는 아니죠. 거죠. 그쵸, 그건 아니죠. 예술형인 경우에 그런 네. 특징이 있다 이 정도인 그쵸. 거고. 네. 예, 예. 창작적인 뭐 활동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뭐 잘 낸다든지 예술가 기질이 좀 보인다든지 해야겠죠. 네. 자, 또 어떤 게 있죠? 네. 사회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뭐 타인하고 상대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나 봉사, 남들과 같이 있을 때 좀 행복하고, 뭐 스트레스 같은 걸 풀 때도 같이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수다 떨어야 좀 이제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안 되는 게 체계적인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또 이분들도 질서 정연한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재밌습니다. 대략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파악이 되니까 네. 조금 더 흥미있게 지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6가지 중에 4가지 살펴봤고 이제 남은 2가지가 어떤 거죠? 진취형하고 이제 사무형인데요. 네. 진취형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좀 약간 판매나 홍보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영업. 설득하고, 관리하고, 하는 선도하고 뭐 계획하고 누굴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반에서 반대표를 좀 하고 싶어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선도부장을 좀 하고 싶어 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있어요. 아, 진취적이지 않을까. 예. 또 앞에 뭔가 나서서 내가 짱을 먹어야 되는 그런 스타일 있죠. 네. 그런 분들. 근데 이런 진취형 같은 경우는 관찰적이라든지 뭔가 심도 있게 관찰하는 건 또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나가야 되고 선점해야 맞아요. 되고 내가 쟁취해야 되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뭔가 분석적이고 깊이 있게 파고들고 이런 거는 좀 약하고 별로 좋아하진 않죠. 네. 그렇군요. 마지막이 이제 사무형이죠? 네, 사무형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이제 꼼꼼하고 체계적이고 질서 정연한 형태고 뭔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해서 제대로 결과물을 내는 그러니까 회계나 뭐 자료 정리 뭐 이런 쪽의 업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가장 싫어하는 게 자율적으로 네가 해봐라. 뭐 창작적으로 뭘 해봐라. 이러면 너무 미칩니다. 또 이런 분들은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부터 네. 접근해야 되지? 뭔가 시켜주면 좋을 텐데 나한테 이거 해라라고 지시를 해주면 너무 잘하는데. 그제서야. 근데 이거 한번 네가 맘대로 한번 꾸며봐. 네. 네가 알아서 해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
뭐 성인이다 보니까 네. 성인이 되면 이런 유형들이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이런 쪽인 것 같으면서도 이런 쪽으로 키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혼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자신 성격을 계속해서 좀 대입해 보면서 학부모님들이 좀 관찰을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이제 직업 선택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이제 나의 성격하고 직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성격이 있고 이 홀랜드의 개인 환경 일치로는요, 개인이 가진 성격이랑 그 다음에 그 직업적 성격이 가진 환경이 일치했을 때 극대화가 돼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궁합이 가장 중요한 거죠. 궁합이 어디서든지.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쉽게 들면 만약에 피자 드실 때 음료 뭐로 드시나요? 콜라를 먹죠, 주로. 콜라 드시는데 예. 만약에 거기에 뭐 아메리카노라든지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예, 안 카푸치노 막 이런 거 어울리는데. 드시면 막 느끼하죠 벌써. 예, 안 어울려요. 예. 그럼 뭐 혹시 삼겹살은 어떠세요? 삼겹살에 소주죠. 소주, 소주나 맥주 아니면 또 소맥도 드시고 하시죠. 예. 예. 근데 삼겹살 드시는데 바나나 우유 어떠세요? 이상하다. 네, 그렇죠. 왠지 생각부터 막 기분이 느끼해요. 그렇죠. 네, 네. 예, 그게 바로 이제 개인 환경 일치론입니다. 이제 음식에도 궁합이 있듯이 우리가 일이나 이 직무에서도 딱 나랑 맞는 그런 이제 궁합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음식도 잘 맞는 궁합처럼 네. 직업과 성격도 잘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이제 그 홀랜드 유형에 따라서 네. 그 성격과 함께 봐야 되는 어떤 인성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그렇게 살펴보면요. 네. 현장형 같은 경우에는 좀 솔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성적이고 지구력이 좀 강하죠. 예, 강하고 또 성격적인 면에서 직선적이면서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좀 직선이 단순하죠. 단순하면서 뭔가 좀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남자다운 그런 것도 좀, 있고. 남자 예. 좀 냉정하고 한 그런 성향이고요.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좀 논리정연하고 분석적이고 좀 합리적이고 이제 맞지 않는 거 그거는 논리에 맞지 않잖아라고 해서 이제 좀 반박도 하기도 하고 해서 뭔가 좀 학구적이면서 지적 탐구가 좀 이제 뛰어나시면서 좀 비판적이에요 성격이. 그래서, 약간. 비판적이면서 좀 내성적인 경우도 많죠. 혼자 뭔가를 해야 되고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좀 내성적이고 신중하다. 뭔가 결정할 때 좀 신중한 성격. 이런 탐구형의 유형이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네. 그제서야 얘기해서 좀 약간 답답한 네네네. 그런 부분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쵸. 아무튼 자신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어떤 유형인지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예술형과 또 사회형도 그 성격 공통적인 성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술형 같은 경우는요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좀 네. 자유분방하고 그다음에 개방적이고 이제 직관적인 거죠. 바로 그냥 직관적이고, 근데 좀 까다로워요. 좀 까다롭고 고집이 세요. 고집 예, 세고 예. 좀 까다롭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적이지 않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생각이 분명하다 보니까 수능적이지는 않고 좀 즉흥적이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걸 좀 이제 좋아하고 독창적이면서 개성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이 또 하나 단점이 여기엔 협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혼자 뭔가 이렇게 하기를 좀 좋아해요. 단체 활동에서 좀 뒤떨어지는 경우예요. 그쵸. 왜냐하면 개성이 발휘되지 못하다 보니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회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좋아하다 보니까 이해심도 많고 그다음에 좀 우호적인 분들이 많으면서 좀 외향적입니다. 외향적이고 바깥으로 많이 활동하고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하는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남 도와주고 남이 좀 마음 아픈 거는 못 참아하세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내가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는 좀 안 좋은 게 자기 거 다 제대로 못 챙기면서 남의 것만 이제 열심히 챙겨주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뭐 종교적인 활동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자기네 집은 이제 막 난장판이 되어 있으신데 종교 활동만 막 열심히 하시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뭐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군요. 네. 각 유형별로 이제 공통적인 성격들 살펴보고 있고 이제 진취형과 또 사무형의 성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아드님 따님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진취형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제 통솔력이 있고 말을 좀 잘합니다. 말을 잘하는 성격이 좀 쾌활하고 좀 누굴 이끌거나 이렇게 활기차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뭔가 시키면 좀 열정적으로 하는. 근데 기업에서도 대부분 보면 열정적인 사람들 우리 뭐 많이 좀 요즘에 최근에도 지금 공채 기간이어서 이제 화두가 되고는 있지만 열정적인 사람들 많이 좋아해서 우리 아이에 대한 열정 같은 것도 좀 뭐에 좀 열정을 발휘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친구들 좀 야심이 있죠. 뭔가 내가 뭘 좀 해보겠다. 그다음에
좀 뭐래도 그냥 반해서 무슨 짱이라도 하나 먹어보겠다라는 스타일. 리더십이 있죠. 네, 예. 그렇죠. 사무형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조심성이 있다 보니까 뭔가 확 저지르지는 못합니다. 좀 세밀하고 계획을 좀 세우고 꼼꼼하게 뭔가 좀 이제 이걸 해도 될까?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리고 여러 번 두드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은 상상력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남한테 주어진 일, 이제 수능적이다 보니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많이 해서 책임감은 또 강한 편입니다. 내가 꼭 이 일은 내가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네.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맡은 바 책임감이 강하다는 게 이쪽 사무형의 특징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6가지 유형별로 나뉘었을 때 특징과 성격들이 진짜 그 각각의 교집합을 나눠보니까 딱 6개로 네. 나눌 수가 있겠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지금 내용을 들으면서 저희 아이가 지금 3살이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이제 몇 살 때 정도면은 이게 어느 정도 좀 일치하고 네. 이 유형 쪽이다라고 네. 좀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몇 살 때라고 확 나타나는 네. 뭐 쉽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있죠. 빠르게 나타나면은 그러면 가장 좋은데 근데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됩니다. 꾸준히. 네, 꾸준히 지켜보셔야 돼요. 한참 나이 들어서 이제 그때 발견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네. 이 여자분 되게 유명한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네. 유명한 외국계 회사에 일을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뭐 워낙 공부도 잘했었고 부모님이 시키는 일도 잘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좀 약간 강요하면 그거를 다 수능해서 받아서 했던 스타일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회사에서 하시는 일은 외국계 회사에서 그 재무회계 쪽 업무를 담당하셨어요. 근데 15년 일하시고 과감히 그 회사를 때려치고 나오셨어요. 근데 다 사람들은 아니 그 좋은 회사를 왜 나오냐 지금 네, 입사하기도 네, 네. 힘든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분이 어느 순간 자기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가 되게 짜증나고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으로 평가가 되어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아닌데 나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좀 베풀어주고 이러고 싶은데 이 재무의 업무나 회계적인 회계 업무에다 보면 숫자 하나에도 뭐 하나 틀어지면 엄청나게 이게 다시 조사해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업무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분의 성향하고는 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학습이 된 성향이죠. 본인이 원하는 성향이 아니라 이게 길러진 성향, 학습된 성향이어가지고 그런데 본인의 진짜 본심은 이런 사회형이나 예술형으로 연극 무대에도 서보고 싶고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싶고 사람들한테 봉사도 해보고 싶고 이런 게 본인의 성향이었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15년을 회사에서 쭉 그쪽 업무를 계속 해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순간에 딱 발견하는 것이 네. 아니라 꾸준히 내 스스로도 네.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그쵸.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군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여러분께 이해를 쉽게 드리고자 도움을 드리고자 각 유형별로 걸맞는 직업들 네네네. 이게 또 사실은 이런 통계들이 실제로 어떤 과거 귀납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맞죠. 한번 2가지씩 한번 살펴보죠. 먼저 네. 현장형과 탐구형에 걸맞는 직업들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대표적인 게 기술자, 기술자이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자동 기계,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이겠죠. 역시나. 네, 그렇죠. 뭐 항공기 조종사라든지 아니면 정비사 같은 분들, 그다음에 농부 분들도 여기 섞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 선수. 신체 활동 좋아하고 운동선수 같은 분들도 다 현장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박지성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 다 과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분들이 다 현장형에 들어가고 탐구형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깊이 있게 파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과학자라든지 물리학자, 인류학자, 그다음에 뭐 기술사라든지 의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탐구형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군요. 이어서 예술형과 사회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술형은 사실 네, 어떤 쉽죠. 어느 정도 좀 네. 미술가라든지 이런 네.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뭐 작가나 배우, 소설가, 뭐 미술가라든지 무용가 같은 분들. 근데 이제 이 그 리아색 같은 경우도 그 육각형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의 그 특성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코드나 뭐 이런 것들의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술가 그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운동선수지만 노래도 잘하고 뭐 춤도 잘하고 그런 것처럼 그 예술형의 성향도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특성이 하나로만 딱 국한되는 건 그쵸, 아니고요. 그쵸. 한 2가지, 3가지 정도로는 가장 강한 좀 성향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융합되기도 하고 네. 사회형은 네. 그 되게 약간 천사표 직업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사회복지사라든지 뭐 교육자라든지 아니면은 간호사, 그다음에 뭐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 진짜 저는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 보면은
제일 우리가 처음에 만나는 선생님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많이 잊혀지시잖아요. 많이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좀 안타깝게 했는데 진짜 많이 그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진짜 사랑이 없이는 이 직업은 할 수 없는 맞아요. 네,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예술형과 사회형 살펴봤고 끝으로 두 가지 진취형과 사무형이 어울리는 직업들 궁금한데요. 네, 진취형 같은 경우는 뭐 기업 경영인 같은 경우죠. 그래서 요즘에 뭐 창업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진취형의 성향들은 나도 한번 창업을 한번 해본다든지 하는 스타일로 해서 기업의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정치가 분들, 그다음에 판사나 그다음에 영업사원 같은 분들, 그다음에 보험회사원 같은 분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뭐 드라마나 이런 쪽 연출가로 계신 분들 있죠. PD 선생님들 이런 분들도 다 진취형에 속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사무형은 자격증 많이 따는 직업들이겠죠? 그렇죠. 예, 딱 예. 주어진 거, 딱 정해진 공부, 이 과목 딱 따면 받을 수 있는 거. 공무원이라든지. 그렇죠. 예, 공무원, 그다음에 공인회계사라든지, 그다음에 은행원, 세무사,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든지, 그런 감사원이나 사서, 도서관 사서 같으신 분들, 그다음에 법무사,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속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이런 유형을 보인다고 딱 느껴지는 순간 이런 직업 쪽으로 어떤 조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진로 적성을 찾는다든지 취업에 있어서 조금 덜 수고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제 앞서도 잠깐 예를 들어주긴 하셨지만 내가 배운 방향과 부모님이 지도하는 방향과 또 나의 실제 적성이 다 다를 때 그때가 제일 문제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지금 잘 나를 탐색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너무 강요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대부분 본인의 직업이 의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판사라든지 뭐 이렇게 본인의 직업에 따라서 그거를 좀 강요하시려고 하시는 맞아요. 스타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또 아이들도 나의 성향은 또 따로 있는데 근데 이 아이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아, 나도 부모님만큼 가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우리 형만큼 그다음에 이제 내가 우리 가문에 좀 이렇게 먹칠을 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진짜 내재되어 있는 성향이나 특성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변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죠. 사실 꿈이란 것은 이제 길러지는 게 아니라 키워 나가는 그쵸. 거기 때문에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우리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시간을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조언의 한 말씀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주말이잖아요. 우리 그쵸. 뭐 추석 연휴도 끝났지만 부모님 또 뭐 소주나 맥주 아니면 삼겹살 같이 드실 일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네. 삼겹살 드시면서 삼겹살과 가장 궁합 잘 맞는 거 뭐였지? 우리 아이의 직무나 적성에도 가장 궁합 잘 맞는 게 뭘까라고 하면 토론해 보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진로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재인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